뒤에서 보시면 뒤꿈치부터 이제 적당하게 딛게 되겠죠. 보행에서. 뒤꿈치를 딛게 되는데 사람마다 이렇게 심하게 딛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딛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근데 뒤꿈치 바닥에 닿는 거에 대해서들 많이들 얘기들 하잖아요. 난 많이 닿는다. 뭐 이런 식으로. 뒤꿈치 바깥쪽이 적당하게 닿는 건 정상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체중이 빠졌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버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딛게 되는 거고, 딛자마자 살짝 들어오는 동작이 첫 번째 충격수예요. 순간 이게 살짝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왔던 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작에서 자연스럽게 프로네이션 스트레칭이 일어나면서 각 관절에 어떤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에 아치가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요, 한 번에 확 디뎠다가 무너지니까 반대로 확 빼게 됩니다. 그때 보면 무릎 관절이 왔다 갔다 하면 건드다든지 몸이 좌우로 기우뚱기우뚱하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몸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분석하거나 한번 체크를 해볼 때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조금은 발에 대한 보행이라든지 뭐 설명 좀 이따 드리겠지만, 가만히 있을 때 발 바라스에 대한 어떤 특징에 대해서 체크해본다는 것들을 좀 해보시다 보면 재미난 스토리들이 많이 전달이 되실 것 같아요.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는데, 저걸 나눈 이유는 세 가지 캐릭터가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건, 보행을 떠나서 가만히 있을 때 발목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벗어나 있는지,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뉴트럴한 편인지. 뭐 뉴트럴하면 정상이가 이런 거 필요 없네요 라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여드렸지만, 하루에도 운동을 하던 걷던 하면 발은 점점점 다운되고, 그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누구나 다 이상증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조건 아파서 해지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내가 좋고 내가 편하려고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보면 이게 신발 라인이거든요. 근데 안에 여기 앞에 보시면 컴포트 스페이스라 해서 이제 신발에 편안한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발 앞에 딱 맞아 하는 분들은 어떻죠? 그 신발은 그분한테 맞춘 신발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그 발이라는 건 하루에도 길이가 계속 바뀌어요. 움직일 때마다. 결론은 발가락 앞쪽이 변형이 안 되려면 편안하게 공간 있는 스페이스가 필요한데, 우리가 조금 뾰족한 신발을 신고서 필요해서 크게 신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발가락 여유가 있는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 보이시는 이 블루 라인이 이렇게 좁은 신발들의 일반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건데, 발가락이 이렇게 휘신 분들이 이미 이 신발 나한테 좁지 않은데요? 발가락 움직일 수 있는데요? 네, 발가락이 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발 추천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형태적인 것도 설명드리겠지만, 발가락이 안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여러분들의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난 케이스 알려드릴게요. 몸이 굉장히 경직돼 있고 바깥으로 힘주는 분들, 제가 뻣뻣하다 했죠? 발가락 올리면 분명히 올라가야 되다가 발가락 내리면 내려가야 되는데 안 움직여요. 당황스럽잖아. 아닌가? 설명을 먼저 해놓고 테스트 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당황스럽잖아. 제가 경험이 없을까요? 2, 3만 명이 신발을 맞춰 못 테스트 했는데, 하이아치들이 맨날 경직돼 있어요. 맨날 피곤해. 무슨 얘기냐? 이게 우리가 앞으로 쏟아지게 되면 허리랑 등 근육을 계속 잡아당겨서 막 힘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맨날 어깨, 허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죠. 그런 분들이 발가락 내리더라도 근육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파워가 있는 분들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면을 우리는 뒷구 생활해야 되는데 공중에 떠 있는 거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인승 끼고 걷기 했을 때 어깨가 되게 릴렉스하게 탁 걷는 걸 저희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앞으로 쏟아져 있기 때문에 너무 뒤힘을 주고 있는 게 몸에 너무 배어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뒤꿈치가 높은 신발 신으면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한 신발에 따르면 아식스, 브룩스, 미즈노 이런 종류들이 좀 플랫한 편이고, 예전에 아디다스도 플랫했는데 요즘은 자꾸만 제일 높은 거 만들어서 유행되는 거죠. 오히려 시간에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이쪽이 내려앉으면 자꾸만 내려앉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이쪽은 자꾸만 바람스 받치려고 무너져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오른쪽이 훨씬 내려앉았네요 라고 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케이스들이지, 뭐 이거는 계속 바뀌는 내용들이지, 뭐 우리가 딱 정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발바닥을 보면 왼쪽이 더 저하된 발들이 많아요. 그 결과적인 게 뭐냐면,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막연하게 바깥으로 좀 쏠리는 느낌이 평상시에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맞는데, 그 얘기 뭐냐? 안쪽에 힘이 없으니까 못 주고 바깥쪽으로 힘이 있게 됩니다. 결국 아치 기능이 좀 저하됐다. 원래 좋은 발인데 라는 내용인 거예요. 아치가 기본적으로 무너지면 아치라는 걸 서포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타고난 발이 평발이면 어떻게 하죠?
이런 높은 아치를 신었을 때 돈 벌어서 버려? 아파 죽겠으니까. 네, 타고난 발이 정상이니까. 근데 대부분 기능적으로 내려앉았다 보니까 맹간이 높은 걸 신었을 때 큰 문제 없는 문제 훨씬 많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발이라는 게 아치가 안쪽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 시다스 거는 이 밑에 스페이스가 있어서 발이 하나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지만 바깥쪽 구조도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왜? 뭘 아는 거냐면 시다스가 유일하게 깔창에서는 발은 각기 다른 형태를 갖고도 있지만 움직임을 고려했다라는 거죠. 어떤 움직임? 아치가 이렇게 높아도 어떤 사람은 무릎이 안쪽으로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기본적인 아치 서포트 해주지만 우리가 움직임까지도 컨트롤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진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발을 뭘 신던 간에 발이 어떻던 간에 기본적인 제품을 저희 거는 피고 테스트 해주면 여러 가지 테스트 면에서 비패 차이가 다 대부분 확실합니다. 만족도입니다. 이런 사람보다 아까 이런 사람이 훨씬 많죠. 근데 스키는 이렇게 오고 이렇게 타잖아.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린 자세부터 배워요. 모든 스포츠 한국이 심합니다. 그런 내형적인 어떤 자세가 발을 똑바로 한 상태에서 무릎이 똑바로 한 사람이 이 상태인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팔자가 좀 벌어지게 된 사람이 발을 11자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 펑션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타는 걸 좋아하는 선수나 아마추어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무릎을 똑바로 하고 싶어요. 그럼 안쪽이 어떻게 될까요? 다 떠버리죠. 그럼 스킬이 이렇게 타나요? 안쪽에 힘을 줘야 되는데? 이런 우리가 생각보다 기본적인 내용 없이 계속 왜 안 되지 하고 맨날 위에만 잡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예. 심지어는 스키 국가대표들도 처음에는 이쪽 턴을 할 땐 기술적으로 뭐 이쪽이 무너져서 어떻게 돼요 이런 설명을 막 해요. 복잡한 저희는 알지만 그걸 보고 무릎 꿇어봐 하면 이렇게 꿇어요. 극단적으로 좀 표현하면 무릎이 이쪽이 이렇게 들어가네? 어디 가요? 그걸 안 보여? 이런 내용들의 쉬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복잡한 인터넷에 정보들만 떠드는 거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쉽게 볼 수 있는 순수한 것들 무릎이 이렇게 되면 이쪽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구나. 왜 이런 접근적인 어떤 심플한 내용들을 많이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글쎄 너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왼쪽을 아침 높여 봤더니 이쪽이 좀 덜 들어오네? 내가 왼발이 내려앉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그래서 점점 깔창을 계속 하면서 왼발을 점점 기능적으로 높여놓고 오른쪽을 똑바로 하고. 근데 만약에 이게 들어왔다고 해서 일반적인 상식처럼 오른쪽을 똑바로 하면 어떻게 되죠? 골반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우리 항상 퀴즈창을 던져야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부위별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쪽이 쓰러졌으니까 발이 이쪽이 쓰러졌으니까 이쪽을 똑바로 세워야지. 실 각도 체크해서 깔창 만드는 건 저희는 약간 얘기도 언급을 안 합니다. 왜 어떤 사람 발을 똑바로 했더니 이렇게 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체크를 안 하고 깔창 다 마켓 자체가 형성됐습니다. 발이라는 게 우리가 딱 절단돼 있어가지고 발만 보고 이게 소재가 어떻고 발의 피부가 어떻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이 다 전체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얼간이지 않습니까?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발이라는 게 발의 바람을 포지션을 좀 좋게 만들어주면 변형된 발을 쓰다 보면 무릎 위치, 발목 위치, 근육 패턴들이 다 바뀌면서 아치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높아지는 것처럼 높아져요. 점차. 그러면 우리가 그런 변형이 많이 된 사람들만 처음에 상대하게 돼요. 왜? 깔창이라는 거에 대한 니즈가 없어요. 해야 되는 목적이.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하냐? 운동선수나 많이 불편해서 이것저것 해보신 분들이 주로 저희 타깃이셨어요. 옛날에. 지금은 진짜 건강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전에는 CR도 안 느꼈어요. 결론은 뭐냐? 많이 망가진 분들이 오다 보니까 개선 목적의 비중이 큰 거고 그런 분들이 많이 좋아지면요. 심플해요. 하면 편하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과거에 관리 안 해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거든요. 유지하고 더 좋으려는 목적으로 하는 게 인터넷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설명 자체도 저희가 설명드립니다. 네, 그래서 발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많기 위해서 그러니까 변화를 주려고 맞추는 거니까 변화가 되면 또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 그 텀이 짧을수록 좋은 거고 발이 많이 좋으신 분들은 많이 유지가 좋게 잘 되니까 신발도 오래 신고 인솔도 오래 쓰고 몸도 오래 쓰고 이게 저희가 레코멘드하는 과정이에요. 결국은 발이 좋으면 발에 기능이 없어서 이거 신어주면 걸어 이게 아니라 발이 좋은 상태를 우리가 평생 써야 되니까 또 내가 나은 심플하게 편안함을 느낀다라면 그걸 발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이제 좀 비중을 두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골반, 무릎, 발 등의 하지 부분에서 부정열이 심하다고 평가되셨다면
깔창 사용이 분명히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체형 변화에 지속적으로 다시 맞춰준다는 조건은 필수입니다. 추가적으로 깔창 착용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깔창을 판매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요. 깔창 같은 경우 아치를 물리적으로 고정시켜 놓을 뿐인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깔창을 뺐을 때 몸은 그전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논리라면 우리는 한평생 앉아서만 의자에서 생활해도 허리는 끄덕이 없을 겁니다. 근밸런스가 다른 상태가 아무리 오래 지나도 일어났을 때 몸은 재정렬할 테니까요. 하지만 사실상 그렇진 않죠. 또 하나 이제 다쳐서 팔을 접은 상태로 깁스를 오래 끼고 생활하다 풀었을 때 보통 바로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재활을 합니다. 그 이유도 같은 거고요. 외부 힘으로 강제로 맞춰놓은 나의 근육 힘을 쓰지 않는 상태라 해도 골격이 변화한 상태가 장시간 유지되면 근육 텐션도 달라집니다. 체형이 틀어지는 경우 중 하나이기도 하죠. 이제 오래 공부를 해서 등이 굽는다던가, 굳이 뭐 벤치프레스를 열심히 밀고 등을 계속 스트레치한 것도 아닌데, 심지어 깔창 착용 후에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자세로 걷든 운동을 하든 몸을 사용하는데 당연히 근밸런스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깔창 착용이 교정에 도움이 되는 건 팩트입니다. 내가 깔창을 사용할지 아니면 운동 종목을 선택할지 정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saw me back and nothing new. Please don't be shy. I know that you feel like me too. Don't be afraid. Give me your love, baby. Give me your hand now, and I just want